누구나 그렇듯이 나이가 들면 실제로 몸에 있는 세포가 줄어듭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간이나 신장 같은 몸속 장기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들고 키도 5cm가량 작아지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노화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노년을 건강하고 폼나게 보내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게 살까요? 2000년대 미국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 노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면역을 키우고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긍정적인 마음 중요한 거 다 알지요. 근데 스트레스를 누구는 받고 싶어서 받나요?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스트레스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년을 폼나게 즐기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부터 정리한다. 어디에 살든지 집안 전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가면 이 단순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살던 집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면 더더욱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노년기를 쓴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은퇴한 뒤에 집의 다락부터 훑어내려가면서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 작업을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불렀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부담스럽다. 아마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유한다 던 서로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만 한다. 어쩌면 노년기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때인지도 모른다. 필요 없는 것들을 친구나 자선기관에, 특별한 물건은 그것을 남겨주고픈 특별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집의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옛날 옛적의 바꾸는 필요하지 않아 서랍에 치워 놓았던 생일 선물이 알고 보니 지난 5년 사이에 딱 필요했던 물건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집 안 물건을 하루아침에 다 정리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루에 한 개씩 물건을 정리하는 걸 추천한다. 어느샌가 마음도 정리될 것이다. 두 번째, 도움을 거절한다. 돕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린아이가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해보자. 아이가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 그 끈을 매어주면 결과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신발끈을 어떻게 매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만다. 노인들은 주변으로부터 이처럼 부탁하지도 않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그 못지않게 그로 인해 괴롭다. 요양소는 어느 의미에선 사실상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노쇠를 재촉하기도 한다. 도움이 언제나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노인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은 노인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며 품이 덜 든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계속할 수는 없다. 나이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불완전성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지 또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아주 잘 해냈던 일들 중 몇 가지에는 실패를 겪게 된다. 브롤리턴이 젊음이라는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과장이다. 젊은이들도 때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늙으면 더 자주 실패한다. 더 이상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은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이다. 그러나 대신할 다른 일을 찾지 않고 있다가는 즐길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질 때 가장 젊어진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보자.
세 번째, 안전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몸을 다치면 삶을 즐길 수 없으며 나이가 들수록 다칠 확률이 더 커진다. 근육과 시력이 모두 약해져서 다칠 일이 아닌데도 다칠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길을 건널 때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비켜달라는 경적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양탄자는 모두 뒷면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고 방바닥에 잘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또한 발에 걸릴 만한 전깃줄이 나와 있지는 않은지 거듭 확인하라. 의자는 앉고 일어서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침대에서 자주 떨어진다면 침대 옆에 안전가드를 대라. 모든 계단에는 난간이 있어야 하고, 목욕탕 안에 설치된 안전가드는 말 그대로 인명구조대 역할을 한다. 안전가드가 튼튼하고 손에 닿는 위치에 있다면 목욕탕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반드시 그것을 잡고, 마치 발레리나가 어려운 발동작을 연습하듯 정확하게 같은 동작으로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라. 몇십 년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법을 배울 때라는 걸 명심하라. 젊을 때와 달리 갑자기 큰 힘을 쓰는 것은 노년에 결코 좋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입문과 모든 서랍을 부드럽게 여닫히도록 만들어라. 무거운 것을 들면 관절을 다칠 수 있으니 장을 보러 갈 때 쓸 조그만 손수레를 마련하라. 눈을 치워야 한다면 작은 삽을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눈을 쓸어라.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진다. 문에 최신식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에도 방범창을 달아라. 위급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하나 맡겨둬라.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 안전한 집은 건강뿐 아니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잠이 들었을 때 누가 들어오는 것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도난 경보기를 설치하라. 도난 경보기는 침입자를 놀라게 하는 한편 당신을 잠에서 깨울 것이다. 집의 크기에 걸맞은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길에서 강도를 만날까 두렵다면 상식적인 충고에 따르라. 가로등이 있는 길로만 다니는 거다. 동행자가 있는 편이 낫고 건물들의 출입구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걷는 것이 좋다. 값진 물건은 가능하면 몸에 지니지 마라. 누가 당신의 가방을 잡으면 팔을 다칠 위험을 부담하지 말고 그냥 가로채게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노상 강도들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훗날 같은 일을 또 당할지라도 그때까지 더 살고 싶다면 그대로 기권해버려라. 지역 경찰서에 당신 스스로를 보호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안전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네 번째, 굳이 의심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더라도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쉽다. 또한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실수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수수께끼여서 식당 종업원이 가져온 계산서를 보면 너무 많은 음식이 적혀 있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꼼꼼히 따지자니 사람들이 나만 주목하는 것 같다. 만일 실수로 돈을 많이 내면 점원들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신의 돈을 가져갈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내가 지불한 돈이 5,000원짜리요, 5만원짜리요. 아직까지 의심을 덜어주는 약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런 약이 나온다 해도 당신은 그 약마저 의심할 것이다. 그런 약을 먹는 게 알려졌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들 테니까. 세상살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은 분명한 해결책이다.
당신의 생활 속도를 주장하는 일도 필요하다. 말을 너무 빨리 해대는 사람을 의심해보는 일은 꽤 정당하다. 당신의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수를 줄인다면 의심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고생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할 이야깃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인생을 폼나게 즐기면 즐길수록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5번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낸다. 노인들은 시간은 많지만 가끔 할 일을 찾기가 어렵다. 그저 시간이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철학자 소로는 우리가 시간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금전사정과도 관계가 깊다. 하지만 웬만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서 노년에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딱히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나름대로 위안이 된다. 물론 그들이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누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더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제한된 자원들만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있거나 시나 소설을 써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우표를 모은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시도해보라. 도시의 흔한 도서관에는 책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다. 라디오는 듣고 싶은 음악을 하나하나 고르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준다.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취미를 음악에서 독서나 보는 예술로 바꾸는 게 좋고 거꾸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음악으로 관심을 돌려라. 그래도 할 게 없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도시마다 제법 훌륭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또한 어떤 텔레비전 채널에는 그림, 조각, 뜨개질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채널은 미식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집에서 어떤 화초를 키울 수 있는지 또는 여태껏 꿈도 꿔보지 못한 원의 솜씨를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놓는다. 만일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여러 시도가 많다는 점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좀 다른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라. 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의 텔레비전 채널,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들을 읽어보라. 새로운 경험은 실제로 뇌를 젊게 만든다. 6번째, 입과 귀를 관리하자. 당신의 기분이 아주 좋지 않으면 식이 예전처럼 맛있지 않고 식욕도 없어질 것이다. 침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그 때문에 삼키는 작업이 힘들어진다. 이럴 때는 소스나 양념의 양을 좀 더 늘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입이 마른다는 것은 때때로 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받아보기 바란다. 모관이 거칠고 말라 목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무가당 허브 캔디 같은 것으로 목을 가라앉히는 응급 처방이 효과적이다. 냄새 맡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염된 이 세상에서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위험한 연기나 냄새를 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화재경보기 같은 장치가 당신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다른 한편 당신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옷이나 집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7번째, 노년에 과감하게 부딪혀보자. 인생 후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는 당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다. 노년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찾아온다.
노년은 슬금슬금 찾아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일 경우도 많다. 노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히지 못한다. 노년은 오로지 일생에서 단 한 번만 겪는 일이 아닌가. 노년에 관한 당신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또는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서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된 것이 고작일 터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만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예전에 비해 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저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고 불린 순간을 기억한다. 아마 그때가 그 말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조차 사람들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노년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노년이 지니는 모든 단점에 치우쳐 노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괴로움과 상실 등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침묵 속에서 버틴다. 또는 저항하거나 격분한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삼아 과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것이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라. 감히 말하건대 그 방법 중에는 어쩌면 당신이 이미 즐기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누렇게 물들어 바싹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 가을의 무성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쓰디쓴 인고의 열매를 참고 먹는 법을 배우는 대신 오렌지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 달게 먹을 수 있다. 마지막, 나의 마음을 확인하자. 우리는 보통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느낀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감은 때때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몇 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독재자 히틀러에게서 나왔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히틀러는 독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가라고 물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히틀러는 그런 정신적 피로감의 신호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런 신호를 보이는 장군들에게 잠시 휴가를 가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히틀러 자신은 휴가를 갖지 않았고 그 덕에 그릇된 결정을 계속했다. 피곤을 나타내는 신호들 중 다음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상스러운 언행과 욕설을 자주 하게 된다. 자기 실수를 남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일이 늘어난다. 결정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미룬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낀다. 운동하기나 휴식 취하기가 싫어진다. 과식하거나 식욕이 없어진다. 피곤할 때는 말 실수를 하기 쉽다. 가장 명백한 경우는 원래 하려던 말과 단지 발음이나 어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어딘가에서 빌려온 말, 그리고 위인들의 명언 등도 잘못 말하기 쉬운 것들이다. 실수로 나온 말이 오해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친구나 자식 또는 이웃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면 정말 낭패다. 피곤할 때면 이런 실수들이 쏟아져 나오며 많은 사람이 피곤에 젖은 상태로 노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휴식을 취하면 피곤에서 벗어날 순 있지만
그 휴식 방법을 조심스럽게 잘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활동을 하며 자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가 힘들다. 또 당신은 복잡한 수수께끼나 장기, 바둑 같은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다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게임은 접어두어라. 차라리 예전 같았으면 쓰레기라 비난했을 법한 가벼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소설책을 보라.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묘사하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편안한 휴식과 놀이를 가리키는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다.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머리를 써야 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휴가는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는 편안한 방식을 선택해야 도움이 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통해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조차도 힘든 요즘 시대에 폼나게 즐기면서 나이 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만 했다고 위로 한마디를 건네주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 한마디를 건네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끝까지 가면 남아있는 건 나 하나뿐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을 읽고